치유를 진지하게 혹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쓰담쓰담 해주셔요. 첫 번째는 몸의 변화 혹은 피로감입니다. 치유 초기에는 자꾸 잠이 오거나 평소에 하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건강이 오래도록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한 몸살이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겪기도 합니다. 치유가 진척되면 컨디션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표면에 있는 탁기가 빠져나가면서 어떤 증상들이 개선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또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탁기들이 자극을 받고 치유를 위해 떠오르겠죠. 그래서 과거의 증상들이 역순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를테면 10년 전 출산 때, 15년 전 아팠을 때, 20년 전 어디 부상 입었을 때 등등 오래된 증상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재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적인 후유증이 남아있고 몸이 그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당황하기 쉽고 뭔가 잘못되었나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의학적인 진단을 반드시 받으시고 만약 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치유 증상일 수 있으니까 자기 몸이 소화하기에 무리가 없을 만한 정도로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기쯤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잠복되어 있던 요소들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 등 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병행하면 치료나 수술 과정 또는 회복에 도움이 크게 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많이 보았어요. 치유가 심화될 때 온몸이 무력해지고 세포가 하나하나 징징 울린다던가 이런 특이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힐링 테크닉을 한 날에는 하루 이틀이나 또 며칠간 그 정도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치유 혹은 영적 성장이란 높은 파동의 에너지, 빛을 내 안에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파동을 청소하는 일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 파동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는 없겠죠. 몸이 의식의 파동을 점진적으로 따라잡으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힘들고 또 저항감이 올라오기도 할 텐데 몸이 나빠진 세월이 10년이라면 치유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의 경험담과 관찰일 뿐이죠. 치유 과정에서는 언제나 휴식, 물, 잠, 생활을 가급적 단순화하기 등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배려한다는 건 아마 살면서 가장 익숙치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건강이 달라져 있음을 실감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활력이나 피부톤, 표정, 눈빛, 자세 등이 확연히 달라지고요. 치유 여정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치유는 존재의 모든 측면을 강화시켜요. 모든 측면이란 최소한 4body 시스템을 염두에 둔 말인데요. 저의 용어로는 육체, 감정체, 정신체, 영체입니다. 이 중에서 영체는 자신의 정체성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이라고 바꿔 말해도 됩니다. 4body 중에서도 특히 소홀히하고 억누르기에 급급한 것이 감정적 측면이죠. 이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감정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척도이고 또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지 판단하는 예리한 레이더 같은 거거든요.
치유 과정에서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요소들을 발견해 나갈 때 가장 먼저 감정이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쌓아두었다면 크고 작은 감정들이 요동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겠죠. 계속 치유해 나아가다 보면 사는 게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감정적 자아가 곧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가 행복하면 나 자신이 행복합니다. 치유의 세 번째 단서는 꿈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내면 억압이 느슨해지면 자는 동안에도 치유가 계속됩니다. 특히 영적인 가이드 마스터와 분명히 연결되는 단계에 이르면 자는 동안에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던 부분이나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아야 할 측면들이 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에 꿈을 중시합니다. 꿈이 심리적 내면 풍경이기 때문이죠. 치유가 진척되는 것을 알려주는 또 네 번째 중요한 존재들은 바로 아이들과 반려동물이에요. 아이와 동물은 에너지에 매우 민감한 존재들이죠. 만약 갓난아이들이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거나 당신이 미소 지을 때 아이들 또한 계속 말을 걸어오거나 길에서 동물들이 당신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가까이 다가온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비로운 우연이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진지하게 치유와 영적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위 자아, 가이드 마스터,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비롭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러한 연결을 확신하기는 당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이한 숫자나 사물을 반복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흔한 예죠. 숫자 11, 11이 종종 사용됩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여섯 번째, 치유가 불러오는 효과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과의 관계 패턴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던 어려움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이유는 본인이 관계를 다루는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익숙하던 관계가 시들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치유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내 가족을 당장 치유해 줄 거야 혹은 내가 노력하니까 가족이 알아주고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초기에는 오히려 가족 내부의 저항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변화란 일단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치유 초기에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 치유는 가장 어렵고 맨 나중에 시작될 가능성도 많아요. 당신이 충분히 강화되면 가족은 그때서야 서서히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속 버리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신발, 옷, 그릇, 이불, 화분, 학용품, 장신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때로는 이메일을 몽땅 정리하기도 하죠. 물건에 묻어있는 감정 에너지를 알아채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비싼 거야, 누가 준 건데 등 예전의 기준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에 따라 과감하게 처리하시는 편이 유익합니다. 치유에 따른 일곱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창조됩니다. 물론 이 말에 쉽사리 동의하실 분은 드물겠지만 치유를 하다 보면 절실히 깨닫게 되더군요.
의식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창조, 즉 그림자 자아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치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에서는 두려움이나 분노, 복수심, 또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가 지배할 경우 치유를 아무리 반복해도 건강은 별로 나아지지 않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딱 유지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뿐이에요. 심지어 건강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해서 스스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해보면 타인에 대한 컨트롤 욕구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지배적인 동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무의식적으로 틀어버리거나 관계를 파괴적으로 끌고 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선한 희생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치유가 진전될수록 마음 전체, 즉 의식과 잠재의식의 우선순위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해 나가므로 이런 방식의 힘을 분산시키거나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창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단순해지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애쓰지 않아도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때쯤이면 아휴, 예전에는 어떻게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상위자, 신성, 불성, 창조조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의 의미를 점차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